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후 10시 10분입니다. 야간 선물 1.1% 올랐어요. 1.1%. 예. 다이나믹한 야선이었죠. 1.1, 339.25. 자, 월봉의 상단선이 339.25예요. 그러니까, 예. 월요일 시가가 월봉의 딱 상단선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매수는 어렵겠죠. 보유는 가능해도 매수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월봉으로 보면 상단선 자리라 보유는 할 수 있어도 매수는 피해야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단선의 위치가 대략 340.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고가를 못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면 고가를 잘하면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가를 이게 넘어도 매도고 안 넘어도 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는 잘 고민을 해보세요. 매수는 가장 비싸게 한다면은 338.27이니까 종가. 금요일 종가 정도 아래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고 강한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331.40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가를 안 끼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하단선이 싹 다 사용한 거라 331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세요. 제일 걱정스러운 건 사실 지지와 저항이 아니라 상단선과 하단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 지금 3조 원 넘게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3조 원 넘게 선물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일봉은 위가 열렸죠. 그래서 일봉은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주봉 고가 안 넘으면 매도고 주봉 고가를 넘으면 일봉 고가를 낮추는 날 다시 매도. 왜냐면 주봉은 전고점에 상단선이 있으니까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매도가에 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봉도 매도가고 월봉도 매도가니까 일봉만 고가를 낮추면 이제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매수는 전종가. 그러니까 전종가에서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자, 코스피 200 지수는 339.52겠네요. 339.52. 그럼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지금 딱 전종가 정도의 하단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종가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가 이제 매수자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전고점 부근에 상단선이 있어요. 하단선은 종가 아래고.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을 합쳐도 금요일 종가보다는 낮아야 매수를 할 수 있고 매도는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고가를 넘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하시면 돼요. 자, 여기 340.43이니까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수를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보유를 하시겠다 그러면 보유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보유할 수 있죠. 근데 보유와 신규 매수는 다른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월봉까지는 뭐 매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주봉이 15,610원 15,610원에서 곱하기
1.0066 그러면 15,715. 이렇게 되면 보시면 하단선이 종가 아래잖아요. 종가 아래니까 아무리 비싸게 매수한다고 해도 종가보다 낮아야 돼요. 금요일 종가보다는 낮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종가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거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포스는 265에서 0.0066 빼면 얼마냐? 15원 빼면 돼요. 15원. 그럼 50원이네요. 2250원. 자, 여기는 매수 못하겠죠? 매수할 수 있는 봉이 아닙니다. 일봉은. 주봉은 딱 저가 부근에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매수를 할지 저가를 지키고 매수를 할지 이제 케이스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고 매수하면 저가를 안 깨는 선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저가를 깨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를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고포는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매수가죠. 분기봉도 조금만 내려가면 매수가예요. 자,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도대체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해드리고 있잖아요. 외인이 마이너스 3.1조의 선물 매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4.9조 정도의 현물 매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2025년 누적. 이건 3월물 누적. 그건 이거 두 개 더하면 8조예요. 그죠? 8조라고 8조. 누적 8조 매도를 하면서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분기봉도 양봉이야. 분기봉도 양봉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 개인 현물이 아직은 매수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를 막으면서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거죠. 증시를 올리면서 외국인은 계속 현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의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안 내려요. 안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해한 거죠. 자, 2022년도의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 매도를 시작하고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오기 전 바닥부터 외국인은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매수를 담았고, 반대로 개인은 저점부터 이제 강하게 매도해가지고 증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증시가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해요.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다. 바닥을 지났는데도. 그럼 이게 바닥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바닥을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가 313.51이에요. 네, 그럼 바닥을 지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다른 주식을 사. 그리고 삼성을 매도해요. 삼전을 매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금액이 삼전을 매도하는 금액보다 어쨌든 예, 양호하니까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로 바꾸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증시가 바닥이야. 예? 증시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삼성전자는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삼성전자도 올랐다고. 덜 올랐지. 그렇죠? 네. 이게 삼전이고 이게 지수면 지수가 더 오른 거지 삼전이 안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전이 오르는데 외국인이 매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르는데 외국인이 삼전을 매수해. 응? 그러면 외국인이 정보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냉소적으로 보면 정보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삼전이 좋든 나쁘든 정보를 미리 가지고 매집을 할 거잖아요. 위로 올라갈 거면 매집을 해서 매집을 하고 한참 뒤에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지. 이미 매집이 다 된 뒤에. 그러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전이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팔고 있는데 갑자기 호재가 떠. 그러면 삼전을 매수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전이 빠지고 있었어. 빠지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개인이 매도를 해서 삼전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 그럼 지수가 더 간다. 이건 동의해요. 이런 방식은 동의를 하는데 이미 삼성전자도 지수를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 덜 올랐어요. 덜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여기서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들어와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도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는 외국인이 바보 멍청이란 소리잖아요. 네? 자기 주력 종목에 대한 정보 수집력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외국인한테 아무런 정보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는 시나리오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 다른 종목들이 떨어지겠죠. 왜? 돈이 삼성전자 쪽으로 몰릴 거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몰리질 못하니까 이 종목 저 종목 이 섹터 저 섹터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 오를 만한 상황이 온다면 굳이 그런 돈을 쓰잘데기 없이 다른 섹터에 넣을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에다 넣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를 고려해 본다면 예,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떨어뜨리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죠. 매집을 해야 되니까. 매집을 올리면서 매집하는 거는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바닥에서 매집을 안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쌍바닥은 그려가면서 매집을 해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눌러가면서 외국인이 이제 담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삼성전자를 안 산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를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오히려 저는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차라리 외국인이 사는데 삼성전자가 빠졌다. 야, 그건 진짜 더 오를 만한 이유가 되겠지만, 예. 지금은 사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드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현물 4조 9천억에 선물 3.1조면 거의 8조 원을 가까이 지금 매도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 불가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무의미해요. 오르고 있으면 상승이고 내리고 있으면 하락이잖아요. 근데 오른다고 상승 추세고 내린다고 하락 추세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르면 상승 추세라 그러고 내리면 하락 추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 추세라고 했는데 이틀 동안 내려가지고 작사를 내놨어. 그럼 그 상승 추세 죽는데 이틀밖에 안 걸린 거잖아요. 이틀이면 죽는 걸 뭘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꼴랑 이틀 내려가지고 상승 추세 다 작살냈는데, 예. 그걸 보고, 이거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코미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자금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뭐 5%, 뭐 7%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올라가더라도 이걸 방어할 만한 체력은 없다고 봐요. 예? 이걸 방어할 정도의 체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350대 찍었을 때 저점에서 40% 정도 올랐는데 40% 오르는 동안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볼장 다 왔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 하락을 스타트할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락을 스타트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눈치를 안 보여주는 거죠. 계속 뭐 작은 돈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어가면서 사람 못 살게 굴고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좀 언제쯤 떨어지겠다라는 얘기는 선뜻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물 매도 평단 333입니다. 예?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가 333이고 제가 알기로 한 수량으로는 한 38,000개 정도 될 거예요. 돈으로 아니다. 3만 잠깐만요. 3.1조였나? 선물 매도가 3.1조. 선물이 4.9조. 그죠? 그러니까 3.1조니까 수량으로 3만 5천 개인가? 3만 8천 개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수량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니까 3만 5천에서 3만 8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제 기준엔 얼마예요? 1포당 아니 4포면 350억에서 380억 손실이에요. 4포면. 근데 지금 338이면 4포가 아니라 5포예요. 5포. 338만 대도 5포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손실을 낼 거냐?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거죠. 안 떠올라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세력이라면 333 아래에서 끝낼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야. 네? 아니 목요일까지는 333 아래에서 끝나고 금요일날 340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선물도 다 익절하고 증시도 올라가는데 굳이 만기까지 올리면 선물은 싹 다 손절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롤오버 한다 그러는데 롤오버를 버튼만 누르면 롤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월물을 청산하고 차월물을 거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잘 보세요. 당월물을 매수해. 차월물을 매도해. 그죠? 당월물을 매수하고 차월물을 매도하는데 이게 갭이 있어요. 왜?
베이시스가 달라. 예? 베이시스가 다르다고요. 차월물 베이시스하고 당월물 베이시스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예, 문제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걸 바보같이 다 감내하면서 예, 35,000개에서 38,000개 있는 그 선물을 그냥 넘긴다? 그 현물 수익도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차트로만 보면 주봉은 버틸 생각도 일부 있어 보여요. 일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물의 누적 거래나 선물의 누적 거래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 위가 안 보여. 솔직히. 예? 그러니까 차트로는 버틸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돈으로는 이게 버틸 수 있는 형태의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기까지는 포기해요. 만기까지는 상방 포기입니다. 언제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질지, 그러니까 주봉 고점이나 일본 고점이 언제 낮아지면서 떨어질지는 추이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선 지금 선물 누적이나 현물 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웃기는 짬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 이야기는 없다. 상방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게 일목균형표상의 이주봉 대득값 341.7이죠. 그러니까 아직 341.72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방은 계속 유효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방은 계속 유효하다. 그러니까 고가 기준으로 344.56을 넘지 않으면 되고 다음 주 금요일 종가가 341.72만 안 넘으면 저는 328.34까지는 계속 열려 있다라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가 아니라 개인의 매도예요. 그래서 개인의 현물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현물 매수만 나오면 증시는 못 올라간다고 보고요. 그 폭락한 날 기억하시죠? 폭락한 날. 그날 개인이 2조 원을 샀어요. 2조 원을 샀는데 지금 매도한 금액이 1조 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2조 원을 매수하고 지금 1조 원도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증시 폭락한 날, 그날 고가를 넘어가면 오히려 매도하기에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42, 347, 344 이건 뭐 연봉, 분기봉 상단선이기 때문에 그 위로 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의 매수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올라가려면 대량으로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해야 되고 개인이 소량으로 현물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현물 매수를 하는 상황이 오면 거의 상승 마무리 국면이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은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3월 시작해서 4거래일 동안의 누적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무시해야 됩니다. 방향성 없어요. 5천억도 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방향성이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